God in 바이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세일산 일대를 헤매고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을 때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침입해 들어가는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모압 평지로 가기 위해서 세일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곳을 지날 때에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피해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모압 백성과 만나게 되는데, 모압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두 딸이 낳은 자녀들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공격하거나 그 후손들의 땅을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네, 아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자, 아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르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가 이제 아르논강이라고 하는 이 사해 서쪽에 중요한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 아르논강을 중심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도시, 이곳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발달된 도시죠. 이 아르논강 이 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곳을 아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전체의 중심적인 도시 6곳, 아마 우리 현재로 얘기하면 수도 정도가 되겠죠. 이 아르 지역이 중심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두란노 성서 지도를 한번 보면 아르논강 여기 있죠. 아르논강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아르논강의 아래쪽에 보면 아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중심 도시가 이 모압이라는 이 나라의 수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제는 에밈 사람이, 자, 여기 보면 갈호가 있죠. 이 갈호가 있는데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이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자, 근데 요 갈호가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그 원저자가 쓴 성경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저자가 쓴 그 원 기록물은 남아있지 않고 그 원 기록물의 사본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본들이 또 사본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많은 사본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본들은 남아있는데 원본이 이제 남아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성경 원저자의 기록물이 어떤지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본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사본들을 연구해서 지금은 가장 원본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판본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성경의 원본에 가까운 기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어떤 사본에 있는데 어떤 사본이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가능합니다. 사본을 필사할 때 빼먹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 내용을 첨가했거나 이렇게 해설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빼먹을 가능성은 좀 일단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 원서를 필사해서 사본을 만들 때는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필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빼먹었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첨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필사할 때에 그 원본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당시에 그 필사본을 보는 사람들이 좀 이해도가 좀 낮겠다고 생각이 될 때에 그 필사하는 사람이 요렇게 이제 조금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첨가하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추정되는 내용을 우리는 괄호를 표시하거나 어떤 성경에 좀 작은 글자로 좀 표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본에 모든 사본에 다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그런 내용을 좀 첨가를 해 놓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본에 있는데 모든 사본에 있는 것은 아닌 그런 내용들은 이는 괄호 표시를 해서 그런 내용이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괄호에 있는 이 내용은 모든 사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약간은 첨가됐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원저자가 기록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원저자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다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주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땅에서 알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고는 13절로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좀 첨가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였는데 에밈 사람이 아르라는 지역에 그 전에는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자 아낙 자손은 지금의 가나안 산지에 지금 이 시대에 가나안 산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입니다. 키가 크고 장대하고 건장해서 거인족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거인족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낙 자손인데 그 아낙족 같이 강하고 키가 크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에밈 사람들이 모압 땅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르를 수도로 두고 있는 이 모압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르바임이라는 단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장신이 큰 그런 원주민들을 장신족이었던 그 족속들을 르바임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아낙 족속을 포함해서 에밈 족속 이런 사람들을 르바임이라고 불렀고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는 에밈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거주했던 거인족들이었다. 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설명이 더 첨가가 됩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이 거주하였는데 지금 모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은 에서의 후손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지금 상황인데 호리 족속들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 사람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세일의 호리 사람, 장신족이었던 이 사람들 장신족이었다는 것은 지금 표현이 없네요. 호리 사람들은 세일에 거주했고 에밈 사람들은 이 아르 지역에 지금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호리 사람은 세일이 쫓아내고 에서의 자손들이 쫓아내고 에밈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이 쫓아내어서 그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살았다 이 말이고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았는 그런 것 같이 그 전에도 호리 사람은 에서의 자손들이 그 다음에 그 에민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이 쫓아내서 그곳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았느니라 라는 말이 언급됨으로써 사실 미래의 내용들이 미리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원저자가 기록하고 그 이후에 첨가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미리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의 땅을 취한 것이다. 취해야 할 것을 우리가 미리 지금 알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3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자, 모압 족속의 땅을 이제 비켜 지나가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세렛 시내. 그러면 이 세렛 시내가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렛 시내. 자, 보시면은 자, 이 세렛강이라고 보이십니까? 세렛강. 세렛강. 그 다음에 여기는 아르논 강이 있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중요한 강이 이 요단강입니다.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그 다음에 야르묵강. 야르묵강이 중요한 강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이 여기 있죠. 그래서 세렛강, 세렛 시내는 이 사해의 남단에서 이렇게 동편의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는 강입니다. 세렛강, 아르논강. 그래서 이 세렛강이 하나님께서 첫 가나안 입성을 염두에 두고 건너가라고 하신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강이 되겠죠. 그래서 세렛강을 건너가라라고 하신 것은 이제 이 에돔의 땅, 이 세일산 인근을 떠돌고 있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홍해길로 들어와서 홍해길이 이쪽이죠. 홍해에서 온 그들이 이제 출발해서 돌아온 진입한 그 길이 홍해길인데 이 홍해길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홍해길로 들어와서 이 에돔의 땅이었던 세일산 인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렛강을 지나가라, 세렛강을 넘어가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제 그 첫 명령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렛 시내, 이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자, 이거는 이제 에돔과 모압을 지나가서 어떤 그런 상황보다도 이제 그 세렛 시내를 지나서 이제 들어가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의 의미를 두고서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내려와서 세렛 시내를 앞두고 세일산을 헤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2년 정도는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려와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이 세렛 시내를 건널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들이 다 사망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느니라. 네, 그들의 진영 중에서 마침내 다 사망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이 38년 대략 40년 동안에 다 죽었다는 것은 그들 평균 수명이 그 당시에는 아주 짧았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수명을 다하고 죽든지 병중으로 죽든지 간에 대체로 한 세대 이상은 아마 이렇게 바뀌었을 그런 이제 시간적인 간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례 시나를 건너기 전까지 많은 시간 동안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망하고 그 아들 세대들이 장성해서 군사로 역할을 하기 전까지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사망해서 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르셨습니다.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자 모압의 수도였던 아르를 지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를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르라는 지역을 봤습니다. 아르 봤죠? 자, 보겠습니다. 아르 여기입니다. 모압의 중심 수도. 아르가 되겠고 이 윗지역에는 이제 또 암몬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암몬. 자, 이 지역에는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암몬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역시 딸의 그 자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암몬 족속의 땅은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모압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르를 지날 때 아르 변경을 지날 때에 그렇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또 설명이 또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르바임 들었죠. 장신족 키가 큰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을 르바임이라고 했다라고 아까 언급이 됐죠. 그래서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어디요? 암몬 족속에 있다고 암몬 족속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 그 땅에 르바임이 과거에 살았다는 것이죠.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다고 합니다. 발음이 좀 어렵는데 그 암몬의 사람들의 말로 삼순밈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나니 자 아낙 족속이 자꾸 언급되고 있는데 아낙 자손 족속들이 언급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낙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낙 자손이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인족이 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대표적인 거인족이 아낙 자손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낙 자손과 같은 또 사람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암몬 자손들이 살고 그 전에 살고 있었던 삼순민 족속이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낙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과 닮은 아낙 자손 이렇게 얘기하면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낙 족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보지 못했던 삼순민 족속에 대해서 조금 이해와 설명이 쉬우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마치 세일이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들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아까 설명이 또 반복되고 있죠. 네, 호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세일에 살고 있었던 그들을 에서 자손들이 쫓아보내고 그게 살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모압 자손도 마찬가지였죠. 모압 자손도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 또 예가 있습니다. 여기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에서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설명들이 보면 그 원주민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쫓아보내고 어떤 족속이 살았다. 이것을 지금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한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갑돌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갑돌이 어딜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긴 읽지만은 갑돌이라는 지역, 또 가사라는 지역, 이 지역이 어디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성경을 과거에 저도 어릴 때는 읽을 때 그런 지명이나 어떤 그런 고유 명사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해됐던 성경의 정도와 지금은 성경 자체를 지도를 통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효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조금 이해하고 할 때에 훨씬 더 이해력이 좋습니다. 자, 갑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돌이 어딜까요? 자, 여기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고, 자, 이게 좀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기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죠. 아주 중요한 섬이고, 여기가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이 역사적으로 중요하죠. 여기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 동남단에 보면은 크레타 섬인데 이 크레타 섬을 갑돌이라고 했습니다. 예, 갑돌. 네. 갑돌이라고 했는데 근데 왜 이 갑돌이 중요하냐면은 이 갑돌을 포함해서 이 바다에서 발생된 바다에서 사람이 생긴 건 아니겠죠. 바다를 통해서 그들이 이주하면서 옮겨갔던 그런 바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역사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바다 사람들 기원은 잘 모르지만 이 바다 사람들이 이 북아프리카와 이 어디죠?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쪽으로 이주를 해와서 정착하게 된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 민족은 단일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그 민족은 지금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지 않지만 갑돌에서 온 사람들이 이 키프로스를 거쳐서 가나안 이 해변가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예,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던 민족인데요. 그 사람들의 발원이 갑돌, 크레타에서 시작된 곳에서 와서 그들이 정착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돌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가사. 이 가사는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블레셋은 5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사. 자, 여기 보시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해안 평원을 따라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라고 하는 이 5개의 도시 연맹체입니다. 그래서 이 5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대표를 정해서 이 5 도시의 연합 왕이 이 블레셋을 형성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것을 다스렸습니다.
그 지역이 그 지역 중에 가사라고 하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사. 근데 이 가사가 지금의 여기 보면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죠. 가자. 예, 이 가자가 바로 가사가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 서안 지역이 있고 지금 정치에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 인근의 서안 지구와 이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죠. 살도록 지금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려서 살고 있는데 이 서안 지역과 가자 지구에서 많은 또 분쟁들이 있죠. 그래서 그 가자 대표적인 곳이 가자 지역이고 블레셋의 하나의 중심 국가였던 곳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셋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게 크레타 섬에서 바다에서 이주해 와서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 당시엔 아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위 사람들이 그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의 아위 사람들을 멸했던 그 현상을 지금 여기서 또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암몬 사람들이 삼순밈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현상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을 지금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지도를 보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조금 다문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참고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